생성이라는 게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이렇게 생긴 거니?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프로토타이핑이 아니라 프리토타이핑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고객 입장에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를 다 뜯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가 열어준 게 저는 인터페이스가 대화형이라는 거예요. 자,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저는 만약에 제가 방석이 필요했어요. 커머스몰에 가서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방석이라고 쳐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다양한 방석 종류가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든 소재가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전 집어나오겠죠. 근데 생성형 AI로 챗봇으로 만약에 제가 방석이라고 하면 얘가 뭐라 그럴까요? 왜 필요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음악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오늘 어떻게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칼슘제 사다 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방석을 만들었던 사람, 어떤 인테리어를 만들었던 사람은 소비자의 그 깊은 니즈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던 가장 규격화된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최종 고객의 그 대화 안에 있는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신상품에 대한 정보로 빠르게 반영하고 바로 이미지 생성해서 이런 방석인가요? 아니면 이런 상태를 원하시나요? 라고 해서 고객이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품을 튜닝하고 상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그걸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고객이 원하지 않은 상품 만들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낭비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어떤 딜레이를 굉장히 해소할 수 있겠죠. 생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너가 원하는 게 이거니? 이렇게 생긴 거니? 바로 이거야?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나오면 라고 하지만 동상이몽으로 헤어져요. 너가 말하는 게 이거겠지. 왜냐하면 그거를 보여줄 방법도 없고 표현할 방법도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적으로 이 말 맞습니까? 요거 그림 맞습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봐 주니까 여기서 이거 아니야 라고 바로 피드백을 주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오해나 갈등이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단편들이 전혀 같이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기업은 서로 간에 이제 불신하고 갈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챗GPT가 생성이라는 걸 통해서 중간에 인간들이 끊어졌던 그런 맥락을 이어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화라는 걸 선택했다는 게 진짜 지니어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도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안 됐던 게 그 맥락 안에서 끊어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대화를 해보시면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의 가능한 가장 피저블한 답변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고객의 불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수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고 나면 그 물건을 푸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도가 너무 커요. 네, 이미 들어갈 썬크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단에 봉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엔드 목표는 고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 산출물인 도구에 집착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가 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은 떠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옵션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까 보다는 고객이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부터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고객과 대화를 하시던가 대화봇을 나눠준다던가, 그래서 고객이 순간순간 느끼지만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불편한 점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해결해주는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 프리토타이핑처럼 한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 아니라 프리토타이핑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맞는지를 계속 고객 입장에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게 뭐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디자인, 금형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고객은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옛날에 스티브 잡스는 설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고객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면 훨씬 더 적중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정을 걷는 것 자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를 다 뜯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상품에 대한 기획,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시장 조사, 그리고 나서 고객에 대한 니즈 수집,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기획을 하고 위에 올리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다 뜯어본 다음에
여기에서 생성형 AI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없애거나 가속화하거나 아니면 더 쪼개야 될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안에서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이나 고객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성형 AI 특징을 너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면 생성형 AI 특징을 잘 알고 사용하는 거랑 못 알고 사용하는 거랑 이 레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뱉어내는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서렌디피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에 넣으시면 아마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가 굉장히 혁신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망한 이유가 그때 나왔던 AI라던가 IoT라던가 이런 기술에 집착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인 것 자체가 이미 고객이 없어요. 디지털이란 도구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한다는 그 혁신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을 활용해서 변혁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빠르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결해 주고자 하는 건데 그게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그 고객의 맥락, 의도를 대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딥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모든 거를 버리고 겸허하게 다시 한번 고객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비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툴은 이미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기업도 그렇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내가 만든 거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고객이 어디 가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누구도 입증할 수 없었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자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고객이 미친 듯이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프레미스 LMM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고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각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풀고자 했던 고객의 문제를 전체 고객 여정에서 보면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의 그 니즈를 맥락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제 저도 대기업에 있으면서 가장 큰 패착은 의사결정자가 고객과 가장 멀리 있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되게 속상했던 게 저는 특히나 이제 유통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부들처럼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전무님과 사장님이 의사결정하신단 말이에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임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모든 과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장 의사결정에서 멀리 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고객과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이 그들한테 달려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그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나오니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 특히 편의점에 있을 때는 신입사원이 가장 잘해요. 네, 편의점을 가장 많이 가는 애가 얘네들이고 젤리를 가장 많이 먹는 애가 얘네들인데 이 모든 복숭아 맛 젤리를 저기 이제 높으신 분이 이게 복숭아 맛이 맞다 틀리다부터 시작을 하시니 저는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용화와 개인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상품 다각화를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고객을 어떻게 빠르게 만족시킬 거냐인데 어차피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우리의 정말 꿈의 고객을 명확해야 돼요. 그 꿈의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 꿈의 고객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대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만족시켜서 사람들 하여금 여기서 가장 잘 사용하고 좋은 건 이거야 라는 거에 대한 대세감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CU 덕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민트맛 초코의 끝판왕인 사람, 복숭아맛 젤리의 끝판왕인 그 덕후분들이 상품 의사결정을 하도록 많은 부분을 바꿨고요. 그렇게 되니까 상품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의사결정한 걸 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더 싸게 더 좋은 단가로 제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그냥 애매한 민트맛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들 따라가게 됐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미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장 감각이 높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이스가 있는 고객이랑 그분들을 맞춰가는 타겟팅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4천만의 다양한 상품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랑 할 때도 그분들이 말하지 않은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정말 그분들이 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것까지라고 할 정도로 감동을 준다면 이제 그걸 따르는 분들은 당연히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고객과 대화를 하려면 사실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되고 고객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되고 고객에 대한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맥락 정보를 회사에서 어떻게든 저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챗GPT도 제가 올려준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똑똑하게 동작을 하고 제가 맥락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가장 디폴트 모드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게 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됐던 아니면 얘한테 넘겨주는 마이 GPT에서의 어떤 사전 인스트럭션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기업이 시작하는 출발점에 차이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객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객은 이런 걸 원해라는 걸 디폴트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확실화된 우리의 목표 고객들과 함께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걸 빠르게 잡아내셔야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오픈하는 것도 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제조업체지만 더 이상 우리 안에서의 기획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동안에 했던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이런 상품의 드래프트를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좀 정교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고객이라고 하시는 몇몇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함께 만들었다. 저는 그게 팬덤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팬이 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제조사도 그게 가능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서비스만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조라는 게 조금 더 발달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커스터마이즈드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적용하면서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커스텀 부분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게 되면 그 과정 자체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제조가 너네가 만든 거를 써라가 아니라 아 이렇게 나를 이해하려고 나를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자체가 저는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